안녕하세요, 깍꿍님. 내가 며칠 전에 어, 풋을 사달라 그랬지요. 380. 그래가지고 여기 10월 28일 날 풋을 샀었죠. 1.0에. 그리고 그 다음날 이런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 상승을 갖다가 어쨌건 이런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래 나왔는데 여기 10분봉입니다. 10분봉에서 보면은 뭐 여기서부터 전날보다 밑에서 시작했지요. 그 전에를 좀 보게 되면은 밑에 바닥을 찍고 올랐습니다. 바닥을 찍고 이렇게 내리다가 재차 상승을 했지요. 자, 요 바닥이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푸시니까 반대로 위쪽이 바닥이 되겠죠. 위쪽이 바닥이고 이렇게 올랐다가 올란 게 바닥이 되고 내렸다가 다시 올랐다가 쭉 내렸으니까 이 쭉 내린 요게 29일 금요일 요 슈팅이 되겠죠. 요거 여기 29일입니다. 28일 날 샀으니까 뭐 언제 샀는지 모르겠지만은 27일인가 28일 샀습니다. 1.0에 사가지고 슈팅이 놓으면은 파는 게 맞겠지요. 1.0에 샀으니까 뭐 얼마에 팔면은 수익을 받겠지요. 그리고 쭉 올라갔습니다. 여기까지 다 보게 되면은 결국은 파동을 매기 보면은 여기 1파가 될 거고 여기 2파가 될 거고 여기 3파가 될 겁니다. 3파 3파인데 요까지 치서 3파가 되겠죠. 자, 1파 2파 3파 여기서 작은 1파 2파 3파 4파 5파 그래서 1파 2파 3파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4파 조정이 이렇게 깊이 들어왔습니다. 왜 이렇게 깊이 들어오냐, 옵션은 뭐 아시다시피 그 시간이 얼마 안 남으면은 이 파동에서 의미가 크게 없습니다. 사실은 시간이 많이 남았으면 4파기까지 안 떨어지겠지요. 요 위에서 정리가 될 겁니다. ITM 안쪽 걸 보면 아마 요 위에서 정리가 됐을 겁니다. 이거는 OTM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걸 감안하고 볼 줄 알아야 되겠지요. 자, 그럼 1.0에 샀으면은 자, 요때는 뭐 한 20%밖에 안 났으니까 안 팔았다 치더라도 요날 29일 날 그 다음 날이나 그 다음 날 정도는 슈팅이 한번 나왔으니까 파는 게 맞지 않을까. 대략적으로 한 1.8에 팔든지 아니면 2.0 정도 팔든지, 2.0이면 두 배니까 그 정도 팔았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떨어졌지요. 떨어졌습니다. 그 다음날 또 떨어졌지요. 내가 이때도 요오듬에쯤 돼서 야간장에 팔아달라고 했던 것 같은데 뭐 기억은 잘 안 나는데 며칠인가 댓글을 썼는데 까꿍님이 시간이 언제 나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저때 시간 언제 난다고 하면 댓글 쓴 게 있었는데 댓글을 이 영상 저 영상에 뭐 왔다 갔다 쓰니까 내가 정확하게 기억을 잘 못합니다. 뭐 확인도 잘 안 되고 댓글이 많아지면 찾기가 어렵지요. 내가 좀 부지런하면은 필요한 댓글을 이래 모아 놓을 건데 뭐 그런 작업을 해야지 생각마다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날 툭 떨어졌지요. 내가 이때 흔들기 들어온다 그랬지요. 보다시피 뭐 저점 고점을 보면 대략 흔들기 맞지요. 흔들기가 들어오면서 옵션 가격은 툭툭 떨어집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떨어졌다가 이렇게 올랐을 때 이렇게 오를 때 보면은 어쩌면은 이게 꼭대기일 수도 있겠다. 흔들기면은 왜냐하면 또 이 수렴 과정일 수도 있겠다. 이래 볼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올라간 날 양봉을 올라간 날이 11월 2일입니다. 11월 2일 날 0.50 이하로 떨어졌지요. 380이 11월 2일
화요일 날 0.50 정도 떨어졌다. 이 정도 같으면 한번 살만하지 않습니까? 11월 2일 같으면은 만기까지가 한 일주일하고 한 이틀 정도 더 남아 있고, 1.0에 샀을 때보다 더 많이 떨어졌고, 이 전체적으로 볼 때 이 고점보다 올라가지도 않았는데 이 가격이 며칠 만에 반쪽 이하로 쪼그라들었습니다. 고점 대비는 거의 뭐 6분의 1 정도 쪼그라들었습니까? 이러면은 한번 들어갈만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안 들어갔다 하더라도 그 뒤에 또 기회가 있었는데, 내가 볼 때는 어제 금요일날 그 목요일날 도지가 이래 나왔다가 반등 도지가 나왔다가 요 근처에서 시작하면 모르겠는데 요 위에서 시작하면 일단 눌림이 들어옵니다. 눌림이 들어오는데 갭 상승을 했다가 눌림이 들어오면은 이거는 보통 1시간 정도는 들어옵니다. 1시간 정도. 그럼 선물로 볼 때 1시간 정도 하락을 했다. 최소 하면은 한 10시 정도까지는 한번 보는 게 좋지요. 하다못해 9시 반까지라도 이렇게 보게 되면은 흐름을 알 수가 있거든요. 오늘 어찌 흘러가겠다는 것, 대략적으로. 보통 그 아침에 방향이 9시 한 1, 20분 정도 이래 정해지거든요. 9시 10분이나 20분쯤 되면 방향이 정해집니다. 그럼 한두 시간 정도는 그 방향으로 갑니다. 그 방향으로. 잘 보시면은. 이때, 여기서 반등이 들어왔다 더 가면 어떡하냐. 뭐 더 가면 더 가는 대로 보다가 적당히 익절을 하면 되지요. 자, 여기서 내려왔다가, 일봉으로 볼 때 요 날이죠. 금요일 날 11월 5일 날 보면은 또 기회가 한 번 더 옵니다. 자, 요 시가에 기회가 오지요. 요 시가가 요때도 기회가 왔고 요때도 기회가 한번 더 왔습니다. 11월 3일 날도 기회가 왔는데 이 기회도 샀으면은 뭐 3배 이래 날 수는 있지만은 3배는 안 보더라도 시가가 대략 0.48인가 이랬거든요. 그러면은 50% 보면은 대략 뭐 한 0.75나 80 정도 팔면 되고, 한 2배를 꼭 먹어야 되겠다 이러면은 요렇게 강하게 뺐다가 올라가면은 보통 이 전고점 근처까지 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선물로 볼 때 그 전저점이 되겠지요. 위로 올렸기 때문에. 그러면 2배를 보더라도 흔들기니까 이 정도 움직임 보면은 2배를 먹어도 1.0 정도 되지요. 뭐 이것도 3배가 났는데 하방으로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하방을 주시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계속 해가지고. 그리고 이날은 요때 도지로 올라왔고 한 번 더 올라왔는데 빈침 위쪽에서 갭으로 상승했습니다. 갭을 상승해가 쌍봉을 치고 떨어졌거든요. 어쨌거나 요거는 시가에 들어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생각을 했는데 금요일날 하루 종일 생각해 봤습니다. 오전에 이 들어갈란가 생각을 했는데 결국 안 들어갔더라고요. 이 시가에 샀다가 올라가는 것만 딱 먹어도, 더블만 먹어도 이 시가가 0.39, 0.80 여기입니다. 2배 내는 거는 일도 아니죠. 뭐 하나도 안 꺾였으니까. 하나 꺾이고 제차 요 꼭지에 팔아도 뭐 2배 반은 먹는 거지요. 수익 나는 겁니다. 요런 타이밍들을 놓쳐서 참 많이 안타깝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하방을 주시라는 얘기가 뭐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올라가다가도 이런 맥점에서 뒤로 밀릴 때가 보일 거거든요. 그때 50%든 더블이든 납니다. 나는데 하방을 보시라고 해가지고 하방을 계속 보셨으면서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다 놓쳤다고 하니까 안타까운 거죠.
위로 뭐 3배, 4배 낮다. 좋습니다. 밑으로도 3배, 4배 낮지 않습니까? 여기서 3배, 4배까지 못 먹고 2배만 수익을 3번은 났으니까 곱하기를 하면은 8배 이상이죠. 뭐 수익 난 걸로 다 따지면 훨씬 높고요. 뭐 여기서 저점 대비 이거만 해도 4배가 넘잖아요. 3배입니까? 3배. 여기서도 3.8 정도 되는데 여기서도 4배. 여기서도 뭐 한 4배. 뭐 3배, 4배, 4배. 이거 중에 절반 정도는 수익 볼 수 있는 부분이었거든요. 각국님이 계속 지켜보시고 각국님 실력이면은. 근데 뭐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이 정확하게 어찌 되는지 내가 모르니까 뭐라 말씀 못 드리겠는데, 이런 기회를 갖다가 3번이 있었는데 며칠 사이에, 일주일 사이에 3번을 다 놓쳤다. 뭐 별다른 말씀이 없으니까 뭐 1.0을 계속 들고 계시는 건지 놓친 건지 잘 모르겠지만은 뭐 일단 벌었단 말이 없으니까 놓친 걸로 뭐 생각을 하겠습니다. 놓쳤다. 그러면은 좀 많이 아쉽지요. 좀 많이 아쉽습니다. 그리고 내일도 내일은 어쩌면은 하방의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C파가 시작이 됐다고 말씀드렸죠. 여기서 C파가 시작이 되었고, C에 1, 2, 3, 4, 5가 진행 중인지 4에 A, B, C가 진행 중인지 아직 잘 모르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행보를 하다가 수렴 형태를 하방으로 뛰다가 뚫고 올라갔다가 내릴지, 아니면 여기서 계속 행보를 하다가 내려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지금 이 박스권을 본다면은 이 박스권 위로도 올라갈 것 같고 밑으로도 내려갈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 내일은 우리 시장이 보면은 뭐 1.10 플러스에서 끝이 났지요. 그러면 외국도 보면은 다우나 나스닥이나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나 전부 다 신고가를 갱신했습니다. 이랬는데 내일 아침에 예를 들어서 풋이 밑에서 시작한다, 또는 콜이 상당히 위에서 시작을 한다. 콜은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콜이 상당히 위에 시작을 한다. 이러면은 또 단기 바닥이다. 지금은 단기가 하루짜리입니다. 가능하면은 그 깍꿍님 자금 그대로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불어났는지 그대로인지 손실 났는지 모르겠지만은, 자, 내일 콜이 밑에서 시작이 된다면은, 그러니까 지금 0.80이고 야간장에서도 좀 내렸지요.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내렸는데 좀 아래에서 시작을 한다. 이러면은 한번 들어가 범직하지 않을까, 뭐 더블 정도는 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더 날 수도 있고. 자, 내일 시작을 갖다가 선물 지수가 예를 들어서 뭐 요 위에서 시작을 했다. 그러면은 눌림이 좀 들어오지 않을까 하고 나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눌림이 들어오지 않을까. 여기서 하면은 눌림이 갭 상승으로 시작을 하면 눌림이 들어오지 않을까. 눌림이 들어오는데 이 저점을 깰지 안 깰지는 아직 잘 모르겠는데, 뭐 깰 가능성도 있고 아닐 가능성도 있는데, 그거는 아침에 시작하고 한 2시간 정도까지 두고 보는 게 좋습니다. 1시간이나 2시간 정도. 새가 어제 같은 경우는, 어제 금요일 같은 경우는 하락세가 상당히 강했거든요. 선물에서 보면은 이거는 완전 하방이다 하고 표를 완전히 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끊을 필요가 없는 상황이죠. 그랬었습니다. 자, 내일 같은 경우도 위에서 시작해가지고 뭐 그럴 가능성이 웬만큼 있습니다. 여기도 또 60분 몽상으로 볼 때 20선을 위에서 시작하면은 요 뭐 선들이 많지요. 많이 몰려 있습니다.
이 근처에서 뭐 뚫고 올라갔다 밀릴지, 이 부딪혀서 밀릴지 모르겠지만은 이어서 밀리게 되면은 갭으로 시작할 가능성이 많아 보이죠. 갭으로 시작 안 하고 뭐 부합 정도에 시작하면은 위로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는데, 갭으로 시작을 했다, 완전히 뭐 395 정도 이렇게 쭉 올라가서 시작하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고 어중간하게 뭐 393 정도 이렇게 2, 3 정도가 올랐다가 쭉 좀 올라가면은 5분 10분 안에 뒤로 밀릴 가능성이 억수로 많습니다. 그러면은 요 뒤로 밀리 가지고 요 바닥을 잡지 않을까, 며칠 안에. 내일 잡을지도 모르겠고, 그 다음에 이번 달 월물이 위로 해서 끝이 날지 밑으로 해서 끝이 날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자, 내가 지금 제일 크게 보는 게 뉴스 중에서 어떤 게 있는가 하면은, 자, 작년이 아니고 앞전에 10월 달에 가장 크게 영향을 줬던 게 흥다 그룹 사태처럼 뉴스에서 얘기를 했는데, 나는 이 부채한도 있지요, 미국 10월 18일 부채한도, 요 건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이 건이 난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뉴스를 찾아봤는데 이 건이 그때 10월 18일 되기 전에 공화당에서 연장을 합의를 해줬거든요. 이 보면 몇 개 찾아봤는데 12월로 연장을 시켰는데 유예를 시켰습니다. 12월로 한도를 갖다가 미라가 유예를 시켰는데, 이 한도를 높이는 것에 그 공화당이 지금 반대를 하거든요. 나 볼 때는 그 누굽니까, 저 공화당에 그 이상하게 그 중국 여자와 결혼한 그 공화당 그, 그 뭐라 그러나 저게 꼭 그 엑스맨 같은 그런 남자도, 그런 상원 의원도 지금 합의를 안 해주겠다 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10월 18일의 그 채무불이행 디폴트가 12월 6일로 연기가 되는 상황인데, 딜레이가 된 상황인데, 이 딜레이가 한 보름 정도 전쯤부터 되면은, 그러니까 한 20일 전후 정도, 그러니까 오늘이 14일이니까 내일이 15일 월요일이죠. 한 15일에서 25일 사이 안에 이게 또 쟁점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와중에 어젠가 그젠가 보니까 중국의 흥다 말고 또 부동산 업체가 어쩌고 저쩌고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홍콩에 상장된 그 회사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뭐 거래가 안 됐니 뭐니 뭐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진짜는 미국의 디폴트 사태라고 나는 보이는데, 엄한데 신경 쓰이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럼 뉴스를 몇 개 찾아봤는데 안 찾아지더라고요. 우리나라 뉴스에는 안 찾아지고 미국 뉴스에는 찾아질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미국의 뭐 재무부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뭔지 뭐 알 수가 없으니까 그까지 뭐 내가 자료를 찾지는 못합니다. 지금 여기 보게 되면은 유예를 시켰는데 12월 초로 유예를 시켰거든요. 근데 날짜조차도 접대는 며칠자라고 얘기를 내가 들었는데, 12월 뭐 4일인가 6일인가 뭐 5일인가 언제로 들었습니다. 초로 들었는데, 달력을 보니까 아마 12월 6일일 가능성이 많은 것 같은데, 이게 그 지금 부채 한도를 갖다가 그 늘리자는 규모 차이가 뭐 그 민주당은 뭐 4조인가 그렇고 4조 몇천억 되고, 이 공화당은 1조 5천인가 그렇지요. 몇 조 차이가 나던데, 그 내용이 보니까 뭐 사회복지자금이라든지 뭐 인프라 이런 쪽하고 관련이 있어가지고 복지 뭐 이런 쪽을 갖다 줄이자, 민주당은 집행을 하자, 뭐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더 이상 공화당 쪽이 양보를 못 하겠다 뭐 이렇게 놓고 있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그쪽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나는 들거든요. 만약에 여기에서 공화당이 협조를 안 해가지고 디폴트 사태가 만약에 12월 초에 발생을 한다면은 발생을 하게 되면은 12월 달 동안에 상당히 큰 폭의 하락, 그러니까 미국으로 봐서는 조정이 되겠죠. 딱 원하는 만큼의 조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이루어지든 이루어지지 않든 어쨌거나 그걸 빌미로 해가지고 추가 하락이 있을 가능성은 많다 하고 나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러면은 우리나라 시장으로 볼 때 시간이 그 사이에 우리는 한번 올랐다가 내려올 시간이 되지 않을까 하고 나는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이래 움직이는 거 보면은 지금 수렴 형태를 좀 띄고 있거든요. 자, 이 꼭지를 연결해 보면은 종가 꼭지를 연결하면은 이런 수렴 형태를 지금 띄고 있습니다. 이런 수렴 형태. 그 밑에를 보면은 이런 수렴 형태를 띄고 있는데 그 내일은 또 어찌 끝날지 알 수가 없지요. 내일 봉을 봐가 이래 수렴이 아래쪽으로 끝이 나면은 뭐 아래쪽으로 수렴을 좀 요걸 갖다가 뭐라 그러나 저게 언더슈팅으로 본다면은 뭐 요런 식의 요 정도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 요거 평행하게 본다면은. 그러면은 내일이나 모레 이런 큰 폭의 하락이 나와준다면은 그 다음에는 상방으로 올라갈 가능성도 배제 못합니다. 반등이 들어와 가지고 그러면 여기서 하나의 D에 A가 끝이 나고 D에 B가 끝이 나고 D에 C가 쌍봉을 치든 더 올라가든 끝이 난 다음에 하락을 할 가능성이 생깁니다. 그래서 아직 흔들기에 끝난 것 같지는 않다. 나는 지금 요거보다 위로 올라갈 가능성도 있고 요거보다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거든요. 양쪽 다 방향이 있습니다. 이번 을물 아는 아닌데 나는 지금 이거 뚫고 내려가는 하방을 보고 있지요. 근데 이번 달은 아닙니다. 그럼 까꿍님 같은 경우는 380을 내일 빠지면은 파는 게 맞겠지요. 아니면은 뭐 단타를 치겠다 그러면은 내일 좀 높이 올라가서 시작을 하게 되면은 뭐 까꿍님 자금을 일부 차월물로 들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차월물 잘 보시고 뭐 얼마를 잡을지 모르겠는데 호가를 그 행사가를 잘 보시고 차월물로 들어가 가지고 단타를 친다. 단타하면은 뭐 20%를 보든 50%를 보든 뭐 하루 이틀 안에 끝내고 나오는 겁니다. 그래 감각을 익히다가 적당한 시기에 뭐 밑으로든 위로든 슈팅이 나올 겁니다. 나는 지금 위로 밑으로 빠졌다가 위로 올라가서 고점을 뚫고 갔다가 재차 하락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어찌 될지는 잘 모르죠. 일반인 생각들과는 항상 다르게 움직이니까. 그리고 지금처럼 디커플링이 미국 시장과 심한 적도 드물었지요. 이렇게 하늘 높은지 모르고 올라가고 있는데 주봉을 보게 되면은 다우, 나스닥, S&P 500, 필라델피아 반도체 이런 것들이 뭐 슈팅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나왔고 한 1, 2주 더 있다가 아니면 뭐 3, 4주 더 있다가 봉이 몇 개 더 생겼다가 조정이 돌아도 되겠죠. 보다시피 조정이 들어오고 들어가도 되고 뭐 어쨌거나 나는 조정이 들어올 때가 거의 다 돼 간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다우를 봐도 나스닥을 봐도 S&P 500을 봐도 그렇고 좀 기형적으로 많이 올랐다. 최근에 한 달 정도 조금 더 올라가더라도 한 번쯤은 조정이 들어올 만하다. 이유 없이 계속 올라갈 이유는 없다. 근데 지금 12월 초에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디폴트 사태, 채무 불이행, 채무 한도 조정이 또 있다 그랬지요. 그 조정이 원활치 못할 것 같으면은 이미 뭐 한 보름 정도 또는 한 20일 전쯤부터 거기에 대한 얘기가 시작이 되겠지요. 근데 우리나라 시장에는 뉴스가 그런 거 잘 안 나오더라고요. 대신에 지금 중국 뭐 부동산 업체가 뭐 4억 달러인가 얼마가 뭐 채무 불이행이 되는 것 같다 이런 엉뚱한 소리가 나오고 있지요. 시선을 그걸로 돌리는 겁니다. 흥다그룹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디폴트 사태하고 흥다그룹 사태 두 개의 비중을 따지면은 미국 비중이 크지 중국 흥다 비중이 더 크지 않습니다. 물론 흥다그룹 비중이 작다는 얘기는 아닌데 미국에 비하면은 작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공화당 쪽에서 앞서는 10월 달에는 해줄 의사가 있어가지고 해줬지요. 그래서 12월 달로 일단 채무불이행 디폴트 위기를 뒤로 딜레이 시켰습니다. 이번에도 해줄까? 뭐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는데 요런 기회를 갖다가 돈 벌기 했는데 그냥 놓칠까? 그건 뭐 쉽게 놓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마 내가 보기에. 이때도 저거는 해줄 걸 알고 있었는지 모르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떨어뜨렸지요. 떨어뜨렸다가 우리나라 장을 올렸거든요. 미국 장을 보면은 뭐 그다지 내리지도 않았습니다. 내리지도 않았고 그 사태가 해결되니까 그때쯤 해가지고 말 놓을 때 이렇게 하다가 합의되고 나서 위로 쭉 올렸지요. 합의되고 쭉 올렸습니다. 그럼 또 합의 안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요때처럼 또 떨어질 수 있겠지요. 이번에는 합의 안 될 가능성이 더 많다고 지금 언론에서 얘기하는데 내가 뭐 미국 정치 내막을 의회 내막을 알 수가 없으니까 뭐라 말을 못 하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그쪽 뉴스를 뭐 듣게 되거나 아시는 분이 있으면 좀 알려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도 합니다. 내가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지금 우리나라 대선권 때문에 뭐 사람들이 그 대선에 신경이 뭐 쏠려 있어 놓으니까 그 중요한 사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사람도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바라보고 있는 뭐 그런 쪽에서는 그런 소식들이 뭐 다루는 사람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지 모르게 뭔 사태가 나올 것 같은데 하는 느낌은 듭니다. 좀 쎄하긴 한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미국장도 요 저점을 뚫고 막 떨어질 거다 이래 생각은 또 안 합니다. 그까지는 아니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그 12월 초순에 디폴트 사태가 벌어진다면은 그러면 뚫고 내려갈 수가 있겠지요. 그 사태 벌어지면은 많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예전에 떨어질 때는 그때가 뭐 8월 달인가 그랬고 여름이었고 지금은 뭐 12월 연말이 다 됐으니까 내년 예산에서 빨리 집행하면 뭐 또 별 문제 없이 넘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뭐 문제가 그래 크게 많이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그런 사태가 벌어지면 미국 시장보다 우리나라 같은 시장이 더 피해라 해야 되나? 더 많은 그 데미지를 시장에다가 입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걸 제일 주시해서 봐야 되는데 하는 생각이 들고 그 와중에 다른 소식을 가지고 다른 뉴스를 가지고 올렸다 내렸다를 하지 않을까 합니다. 또 그리고 지금 보시게 되면은 5일 이평선 여기 있지요. 10일 이평선 여기 있습니다. 요거거든요. 여기 10일 이평선입니다. 20일 이평선 여기 있지요. 그러니까 지금 60일 이평선은 요 위에 있지만은 지금 5일, 10일, 20일 이평선들 또 하나 있는 게 120일은 위에 붙었고 하여튼 이 이평선들이 지금 상당히 모여 있습니다. 이래 모이다 보면은 한번 분출을 하지요. 이 분출을 갖다가 곧 하지 않을까? 이 방향이 위쪽일까 아래쪽일까? 위쪽으로 먼저 갔다가 밑으로 내릴까?
밑으로 먼저 내렸다가 위로 올릴까? 뭐 이것도 좀 많이 궁금합니다. 그래서 일단 많은 사람들이 지금 추세는 하방인데 뭐 좋은 소식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지금 못 오르고 있지요. 그래서 올라오면 때리는 게 맞는 것 같아 하는 생각이 일단 듭니다. 언제까지? 추세를 뚫고 올라오기 전까지는. 아니, 추세를 못 뚫었거든요. 고점도 못 뚫었고. 그래서 하방을 바라보면서 지금 대응을 하는 게 맞지 않나 하고 깍꿍님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주식 하는 사람은 요 움직임에서 그래 큰 차이가 안 납니다. 큰 차이가 안 나는데 파생하시는 분이 깍꿍님 말고 또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안에서 채널 안에서 이 채널의 구독자 11명밖에 없습니다. 내 포함해가지고 그 중에 절반 정도는 내가 누군지 대충 압니다. 필명 정도는. 나머지는 잘 모르는데 뭐 도움이 되시는 분이 있는지 어떤지. 오늘 또 박사님이 제자들에게 뭐 영상을 2개 올렸더라고요. 하나는 영상이 상당히 도움이 될 만한 영상인데 뭐 이건 박사님인데 허락을 좀 받고 올려야 될 그런 영상인 것 같아 가지고 못 올렸는데 뭐 커브 메탈링 같으면은 뭐 그 정도 영상은 뭐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뭐 그래 신경 쓸 것까지는 없는데 그래도 꽤나 잘 만들었더라고요. 단타 치는 방법에 대해서 뭐 설명이 좀 들어갔는데 제자들의 실력이 많이 높아져 가지고 이제 그거를 좀 알아모을 정도 수준이 됐습니다. 그리고 제자가 예전에 3,000원에 샀던 거 그러니까 우리 수익률 때 끝날 무렵에 3,000원에 매입한 거를 매수했던 걸 아직 들고 있던데 한 1년 반쯤 됐지요. 그게 어젠가 상한가를 쳤더라고요. 상한가, 고도점 상한가. 그래가지고 산 거 단가 대비 뭐 한 3배, 4배 정도 간 것 같아요. 상한가 한 2번만 더 가게 되면은 산 거 대비해가지고 한 7배 정도 갈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직원의 사주를 갖다가 내가 한 2, 3년 전에 한 봤지요. 2, 3년 전에 박사님이 부탁을 해가지고 직원들 사주를 저렴한 가격에 봐달라. 너무 깊이 있기는 말고 해가지고 한번 신청자에 안에서 봐준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었는데, 한 직원이었는데, 내가 볼 때 뭐 도저히 뭐 돈 벌 건덕지가 뭐 그렇게 돈 벌 건덕지라기보다는 부자 될 건덕지가 없어 보이는데 굉장히 부자가 될 사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참 뭐 보이는 그대로 사주에서 보이는 그대로 얘기를 해줬지요. 근데 이제 박사님이 2019년도입니까? 9년 11월 달인가 12월 달부터 주식 강의를 직원들한테 시작을 했거든요. 시작을 해가지고 주식 강의를 들을 때 나는 처음에 진짜 주식에 대해서 모르는 그 신삐들을 데리고 강의를 하는데 짧은 시간에 6개월, 1년 지나면서 실력이 그만큼 많이 늘지 몰랐거든요. 그리고 사람마다 성향이 다 틀리니까 그거는 될 만한 주식을 가지고 들고 가는 스타일이더라고요. 내가 지금은 못 밝히겠는데 한 일주일 안에 며칠 안에 그 종목이 어떤 종목이고 어느 쯤에서 얼마에 샀는지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장기 투자의 뭐 교과서적인 뭐 그런 케이스죠. 자, 지금 상태는 수렴을 하고 있다. 이게 위로 튈지 밑으로 튈지는 모르겠다. 근데 정상적이라면은 1파, 2파, 3파, 4파가 진행 중이니까 위로 튀어 올라가는 게 맞다. 여기서 요래 하다가 요래 내려와 가지고 요 지지를 받고 요래 튀어 올라가는 게 맞다. 그리고 일정 부분 올라간 다음에 조정 받으면서 뭐 사태가 벌어지면은 급락을 내가 저점을 뚫고 이 저점도 뚫고 내려가는 게 맞다. 나는 일단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측이 뭐 다 맞을 수는 없지만은 그 시나리오 하나하나까지는 다 못 맞추지만은 대체적으로 그래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위로도 가야 되고 밑으로도 가야 되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상황인데
위로도 안 가고 밑으로도 안 가고 흔들기만 하고 있는 중이죠 지금. 이 흔들기를 할 때 그래 수익이 날 때 깍꿍님은 왜 수익을 안 볼까? 추세 매매를 한다면서도 뭐 한 계약 들어갔다 그러면 하방으로 들어가지 뭐하려 굳이 상방으로 들어갔을까? 내 거를 갖다가 매매를 해달라 그랬는데 위에서 380을 팔고 밑에서 다시 잡아달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셨는지 뭐 그런 것도 궁금합니다. 자, 어쨌거나 흐름 자체는 알려드렸으니까 주식하는 분도 파생하는 분도 깍꿍님 같이 옵션 하는 깍꿍님도 수익을 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기적으로 지금 뉴스에 관심을 가져야 될 게 나쁜 뉴스들이 오는데 흐름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또 잘 봐야 될 거고, 미국이 지금 그래 올라가는 데 있어 가지고 우리는 왜 못 올라갈까 하는 것도 상당히 의문사항입니다. 나는 그러다 한번 툭 튀어 올라가지 않을까, 그럴 수도 있겠다 하고 생각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수렴 형태를 보이고 있다 뭐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자, 어쨌거나 이번에 380을 풋을 팔게 되면은 다음번에는 차월물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깍꿍님이 자주 사고 팔고 안 하면 이제 만기주잖아요. 만기주는 한 두세 시간 또는 하루만 가지고 갔다가 팔아야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밑으로 뚫고 내려갈 가능성, 위로 뚫고 올라갈 가능성이 절반 반반입니다. 또 그대로 수렴할 가능성도 꽤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능성이 반반일 때는 굳이 배팅을 안 하는 게 도박판에서 유리합니다. 배팅은 가능성이 높을 때 해야 버는 거지, 가능성이 별로 높지 않을 때, 반밖에 안 될 때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나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380은 이제 내일 흐름을 보시고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들고, 지금 하방으로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는데 요 저점 뚫고 내려가면은 요거만 해도 수익이 많이 날 수 있습니다. 많이 날 수 있으니까 내일 시가에 좀 몇 분 동안 위로 갭 상승해서 올랐다가 하락의 기미가 보이면은 하방 쪽으로 따라 붙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일단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월물은 윗방향 쪽으로 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윗방향 쪽으로 지금 390보다 위에서 끝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380을 들고 있으면 100% 깡통이죠. 100% 아니고 99% 깡통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이런 상태에서 수렴을 했다 해가지고 밑으로 쭉 내려간다, 쉽지 않습니다. 밑으로 내려간다 하더라도 이거 저점 뚫고 내려가는 거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은. 왜냐하면 지금 당장 뭐 큰 사태들이 벌어질, 작은 사태는 벌어질 것 같은데 큰 사태는 벌어질 것 같지 않거든요. 그리고 아직 여기서 내가 말하는 A, B, C, D, E가 내려와야 되는데 D가 마무리가 됐는지 안 됐는지조차도 잘 모르겠다. 이 수렴을 형태가 끝난 걸 보고 판단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뚫고 내려온다고 해서 그냥 마음 편하게 들고 있다고 지켜봐도 곤란한 경우가 생길 수 있거든요. 좀 어렵습니다 지금. 지난달에 볼 때, 지난 월물에 볼 때는 이번 월물을 물고 12월물까지 같이 해가지고 하방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그 시기를 갖다가 조금 한 1, 2주 정도 딜레이 시켜야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시작이 다음 주 한 15일에서 25일 사이, 11월 15일에서 25일 사이에 하방으로 시작을 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깍꿍님이 대응을 잘 해주시기를 바라고, 일단 자금을 갖다가 잃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변동성이 많이 축소돼 가지고
선물 가격이 조금만 움직여도 지금 많이 수익이 왔다 갔다 하지요. 이거를 나는 내 생각에는 하방으로 뭐 조정이든 내리가든 움직일 때 수익을 계속 보시는 게 어떻냐 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2월 그러니까 12월 말까지 최소한 12월 초까지는 12월물이 12월 9일 날이 만기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12월 초순까지는 12월 초순까지는 하방을 바라보고 이게 이만큼 올라가더라도 선물이 지금보다 20포인트가 더 올라간다 하더라도 하방을 바라봐 줬으면 좋겠다. 그래야 하반기를 놓치지 않는다. 상반기에는 440 이상 올라가서 그때 상반기를 잡아도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 개인적으로는요. 자, 그래서 나도 깍꿍님 그냥 반대편도 보시라고 뭐 돈을 넣고 했는데 그 자체도 사실 잘못된 것 같습니다. 막 하방으로만 계속 바라봤으면은 더 나았을 수도 있는데 하는 생각이 드네요. 난 아직도 하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제까지? 12월 초순까지는. 연말까지 그게 딜레이 될 수도 있고 좀 더 갈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이 하락이 끝나면은 반등이 한번 들어올 겁니다. 반등이 한번 들어왔다가 하락을 한번 더 할 겁니다. 그때 하락할 때 이번 저점이 이게 될지 새로운 저점이 형성될지 그리고 올랐다가 재차 빠질 때 새로 형성된 그 저점인 바닥이 될지 그걸 뚫고 내려갈지 그거는 나중에 얘기를 하고 지금 당장은 요것만 가지고도 참 복잡합니다. 이때 깡통 나버리면은 깡통 나면 그때 할 돈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벌고 그때도 벌어야 되겠지요. 자, 참 이 선물을 보더라도 많이도 올랐습니다. 주봉입니다. 많이 올랐고 꼭대기 대비 좀 많이도 떨어졌습니다. 많이도 떨어져서 이제 반등도 들어올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반등이 한번 들어왔다가 재차 하락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반등 들어오기 전에 쌍바닥도 한번 좀 찍어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참 복잡하지요. 자, 요 갭은 메웠는데 요 갭은 못 메웠네요. 이 선물도 뭐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코스피라든지 또 코스피 200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죠. 이런 것들의 뭐 갭을 메운 건지 빠질 만큼 빠졌는지 조금 더 빠질 여력은 있는 건지 뭐 이런 것도 궁금한 거죠. 자, 그래서 참 애매한 지점인데 그래도 애매할 때는 옵션 하는 사람은 매매를 안 하고 잘 지켜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때다 싶을 때 들어가야 돈을 벌지 매수하는 사람이 시장에 늘 붙어 있으면은 붙어 있는다는 얘기는 돈을 집어넣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돈 벌기 어렵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